최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밤의 길거리를 담은 유튜브 영상들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뉴스에까지 진출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화제인 것일까요? 아마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한국 길거리를 걸으며 단순히 한국의 길거리만 몇십 분이 넘게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한국의 강남, 이태원 등에 잘 알려진 시내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골목길, 심지어 논밭만 펼쳐진 시골길을 걷는 영상까지. 현재 이 영상들의 조회수는 최소 몇만부터 많게는 몇백만 회까지 엄청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한 전혀 특별할 게 없는 한국의 길거리 영상을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한국 길거리 영상 중 미국 뉴스에까지 나온 한국의 밤거리 영상들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채롭고 활기찬 밤거리 문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류의 영상들은 한국의 매력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양한 K-팝 음악들, 눈부신 조명과 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까지. 한국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흥겨운 장면들이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오며 한국의 길거리가 나오는 영상을 보며 한국에 여행을 오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해외 네티즌들이 더욱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한국의 이태원, 압구정 등 다양한 시내에서 무척 대담한 스타일로 옷을 입은 일반 여성들이 늦은 새벽에도 안심하고 거닐며 개성 있는 의상을 입고 서로의 연락처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노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그것도 야심한 밤에 화려한 의상으로 밝은 얼굴을 하며 서로의 개성을 뽐내며 안심하고 노는 모습에 전 세계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반응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존중과 다양성을 중요시하여 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하며 이에 찬사를 보내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밤늦은 거리에서의 노출을 이상하게 여기며 치안상 안전하지 않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몹시 비난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국은 치안이 몹시 좋지 않아 새벽에 밤거리를 아무 걱정도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짧은 옷들을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심지어 여성은 물론 남성마저도 늦은 저녁 시간 이후엔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자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외국인들의 시선엔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소문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기하게만 들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해외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자 CNN은 이를 보도하기 위해 급하게 한국을 찾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팀은 이태원 압구정 홍대거리에서 이른 밤부터 새벽까지 노출이 심한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 그리고 이를 즐기러 온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CNN에서는 한국의 밤 길거리 문화는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는 주제로 인터뷰 제목을 정한 뒤 중국 패널과 일본인 패널을 초대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패널들은 한국의 문화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현재 한류는 단순한 거품이다 라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패널들의 주장을 일축시킨 것은 우습게도 다름 아닌 CNN 현장 촬영팀이 자료로 준비한 한국 길거리 영상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과 일본 패널들의 주장을 뒤엎은 한국 영상들은 무엇이었을지, 한국 길거리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생생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길거리 촬영에 앞서 미국인 패널은 미국이 한국보다 밤거리 문화와 모든 측면에서 더 선진국화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게 지역과 도시마다 크게 다른 살아있는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등의 대도시는 각각 화려하며 독특한 밤 파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일본인 패널도 일본이 한국보다 길거리 치안 측면에서 더 선진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범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약 0.2명으로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일본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찰 체계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찰 치안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고 훌륭하여서 일본의 치안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데에 반해 일본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패널도 중국이 한국보다 길거리 패션 산업에서 더 선진화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패션 시장은 한국의 소비자 기반인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중국의 럭셔리 패션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의기양양한 스튜디오의 패널들의 얼굴을 비춘 뒤 이어서 자료 영상이 나옵니다. 한국 도시 풍경으로 이동합니다. 밝은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압구정 클럽에서 촬영팀은 활발하게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클럽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클럽 문화는 한국의 밤 문화 중 하나로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면 위험하진 않나요? 아무래도 한국은 치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성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벽에 밤거리를 아무 걱정도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물건을 밖에 두고 판매를 해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치안은 정말 손꼽힐 정도로 안전해서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인다면 걱정할 것 없이 놀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클럽 안에 있던 외국인 여성도 한국의 밤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클럽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DJ들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열정적인 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클럽은 최첨단 음향 시스템과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주제의 파티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더욱 화려하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한국의 밤 문화는 너무 즐거운데 거기에 그 문화가 건전하고 안전하게까지 해서 또 다시 한국을 찾고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촬영팀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영국 클럽이 한국과 비교되는 한 가지 큰 단점은 비싼 입장료입니다. 특히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입장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더 비싼 음료 가격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영국 클럽은 자리 예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클럽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장료는 일반적으로 낮으며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영국의 클럽은 종종 특정 음악 장르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나오는 음악만 나오다 보니 다양한 음악을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클럽은 K-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며 이는 방문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음악 다양성에 대해서 외국인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한국 클럽에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전자음악과 K-팝을 적절히 섞은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음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악들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국의 클럽은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친구들과 함께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치안 문제로 인한 시간 제한이 있어 입장이 좀 더 까다로운 중국과 일본의 클럽 운영 시간에 비해 한국의 클럽은 일반적으로 저녁부터 시작되어 새벽에 걸쳐 운영되며 때때로 이른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클럽은 비교적 보수적이며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지나가던 유럽인들도 카메라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 강남의 한 카페에서 머물다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실수로 자리에 두고 카페 밖으로 나간 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신나게 떠들었죠. 음식을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전 제가 가방을 실수로 두고 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카페로 제 가방을 찾으러 급하게 뛰어가는 도중에도 같이 여행 온 친구들은 가방이 없어졌을 거라 포기하라 했죠. 하지만 카페로 다시 돌아온 저는 제가 앉았었던 자리를 보고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가방이 카페를 나서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상상하기도 쉽네요. 다른 나라에선 아마 제가 카페를 나서자마자 훔쳐갔을 겁니다. 그 후로도 촬영팀에 잡힌 한국 밤거리의 모습은 자유롭고 즐겁게 음악을 즐기며 서로 어울리며 즐기는 모습만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미국 뉴스로 영상을 시청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부럽다며 자기 나라가 한국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밤 문화는 너무 즐거운데 거기에 그 문화가 건전하고 안전하게까지 해서 또 다시 한국을 찾고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한국의 술자리 문화도 미국에서 자주 화제가 되어왔고 여러 매체들이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밤에 원 없이 돌아다니며 술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마실 수 있는 환경에 더욱 놀랍고 부럽다면서 현재까지도 다시 보기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릴 정도입니다. CCTV와 치안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죠. 이러한 한국의 안전한 분위기로 인해 옷차림도 개성을 살려 화려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한국은 상쾌함을 줍니다. 한국에 놀러 왔다가 한국에 반해 아예 눌러 살게 된 미국인 여성 에이미 씨는 영상의 댓글에 이렇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최신 유행에 맞춰 노출 의상을 착용하면 제 자신이 현대적이고 패션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의상은 제 창의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노출 의상을 통해 제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자신의 독특한 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항상 유행이 자주 바뀌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언제나 화려하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향기가 납니다. 아마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타도 잘 말린 빨래에서 나는 새옷 냄새가 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국 특성 때문에 옷이나 섬유 같은 곳에서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가 잘 들지 않는 나라에 살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감탄하는 것이 쨍하게 내리쬐는 햇볕이죠. 태닝과 공원에 누워서 해를 쬐는 것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도시, 특히 서울은 실제로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 많은 시설이 밤새 열려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4시간 운영 문화는 한국의 밤 문화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여성들도 늦은 밤에 혼자 안전하게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나라의 밤 문화에 비해 한국이 선진화된 부분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독특한 노래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그룹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느 세대에게나 인기가 있습니다. 노래방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각 방마다 오디오 장비, 마이크, 큰 TV, 그리고 대부분 디지털화된 방대한 노래 카탈로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명 시스템과 편안한 소파 등도 마련되어 있죠. 일부 노래방은 VIP 방을 제공하여 특별한 행사나 모임에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노래방에는 무수히 많은 곡을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노래 선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방에 설치된 원격 조정기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노래방에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으로 바로 배달됩니다. 또한 많은 노래방이 밤늦게까지 혹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늦은 밤에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런 노래방 문화는 특이하게도 한국과 일본 정도에만 발달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노래방을 찾기가 힘이 들며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곳이 많고 노래방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PC방은 최신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픽이 뛰어난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속 인터넷 연결, 고성능 게임용 의자, 키보드, 마우스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집중적인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PC방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PC방은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각 사용자의 자리로 직접 배달되며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는 동안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밤새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PC방의 이용료는 대체로 저렴한 편이며 또 음식도 시킬 수 있는데 음식을 주문하면 자리로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셀 수도 없이 많으며
피자, 치킨, 심지어는 국밥, 해장국, 마른 오징어 등 웬만한 음식점 보다 가짓수가 더 많은 곳도 허다합니다.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국의 찜질방, PC방, 노래방, 사진관 등등. 놀거리도 정말 다양하고 가게들이 항상 열려 있어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앞서 나가는 밤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온 청년인 샤오준 씨는 말합니다. 한국의 밤거리 문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의 밤거리 문화보다 선진화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밤이 늦어도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심지어 몇몇 식료품점도 24시간 운영합니다. 또한 PC방, 노래방, 찜질방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밤늦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24시간 문화는 도시를 더욱 생동감 있게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또 대부분이 한국 도시는 밤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범죄율이 낮고 경찰의 존재감이 두드러져서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많은 한국 도시에서는 늦은 밤까지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하며 또한 택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밤늦게까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제 고향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숲도 많고 외진 곳도 많죠. 그리고 24시간 여는 가게는 햄버거 가게 말고는 다른 가게는 적은 것 같네요. 물론 중국의 도시 중에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밤거리 문화는 그 풍성함과 다양성, 안전성, 그리고 편리함으로 인해 독특하고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CCTV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치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의 기술을 제안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치안 유지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치안 기술은 범죄 예방 및 능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방 및 응급 서비스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9 비상 전화번호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범죄율은 낮은 편이며 특히 폭력 범죄가 거의 없어요. 요즘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무엇보다 중국 젊은 이들에게 유행하는 것은 한국의 K-팝 문화입니다. BTS의 무대를 처음 보았을 때 화장을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춘다는 남성들의 모습에 생소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국인들의 패션과 머리 스타일, 심지어 음식까지 유행하듯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한국인처럼 꾸민 뒤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저를 가장 부럽게 생각하고 한국 물건들을 사서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한국의 인기를 체감하는 순간이죠. 또 다른 나라 출신의 레이첼은 중동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자유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의 고향에서는 여성의 옷차림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었어요. 처음에는 좀 남사스럽더라고요. 한국의 여자들은 화려하고 대담한 옷차림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옷은 나의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노출이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감탄스러웠습니다. 자신감과 자유로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용성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자유로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녀처럼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세상은 이렇게도 아름답다는 것을. 이것이 나의 첫 한국 방문에서의 경험입니다. 한국은 나를 송두리째 바꿔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패션과 화장과 길거리 문화 등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더 풍부하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한국의 길거리 문화와 패션 문화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즐기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들과 안전한 환경이 갖춰진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빛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